사물 인터넷 기반 복합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서 주관기관인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구책임자 문성환이 발표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사업 추진 배경 필요성, 사업 제안, 사업 추진 전략, 사업화 방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유례 없이 고령화 사회 속도가 증가되고 있고 203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런 노인 환자의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조 원을 돌파하였고 환자 수거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 환자 개인당 의료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60세, 70세 된 노인군을 기존 질환군을 조사해 보면은 이미 많은 수에 있어서 골다공증, 심혈관 대사성 질환, 위장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발표자인 정형외과 의사 54세인 저에게도 이미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50견이 있으며 손가락 관절염이 있고 가끔 식도 역류로 약을 복용합니다. 특히 노인층이 되면은 극소수의 정상군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환자와 정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manageable disease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제안을 합니다. 정상 악화가 심하진 않고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와 질환 관리가 필요하면서 정상 생활도 가능하며 평균 여명을 누릴 수 있는 질환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퇴행성, 대사성 질환이 여기 포함되고 최근에는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 및 암 질환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연구 대상군을 정함에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층에서는 정상인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manageable disease를 가진 노인 인구층을 연구 대상군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강력한 원인은 첫 번째, 이 군이 가장 의료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치료와 예방이 집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예방의 수능도는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자기 동기화 부족으로 진료 평가 혹은 치료 지시가 종종 무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군에서 비침습적 혹은 개인 맞춤형 착용과 작동이 편리한 사물 인터넷을 쉽게 적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저비용, 고효율로 작동된다면 증가 추세인 고령층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성공적인 플랫폼 장착 이후에는 전 연령군에 쉽게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노화 혹은 퇴행성 대사성 질환의 치료 예방에서 일상적인 순서를 보면은 무릎관절염으로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진단과 영상검사와 투약과 운동치료를 받고 2, 3주 뒤 치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내원했을 때 그 사이에 환자의 실제 생활은 블랙박스입니다. 이 모든 진료 과정이 상당히 스태틱, 크로스 섹셔널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2, 3주 뒤에 왔을 때 단지 의사는 환자의 기억력 그리고 강요된 설문지, 약간의 진찰로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치료 수능도를 판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다이나믹 하면서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피드백도 가능한 실시간 분석 및 치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밀 의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였고 제4의 산업혁명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경기도 수원시 노인건강정진센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채워주고 바깥쪽에 운동을 유도하고 외출을 유도함으로써 우울증의 발현율을 줄였고 실제 자살률을 줄인 사례가 있으며 우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심혈관 중증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 응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라이프텍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와 관련된 국제 수준 그리고 그 심화도, 정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모든 임상 연구가 등록되어 있는 clinicaltrials.gov에 접속을 했습니다. 8월 말 현재 35개의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면은 심방세동,
조기 진단,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파킨슨씨 병에 있어서 낙상, 그리고 손떨림을 보는 연구, 그리고 단순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체중 조절 프로그램, 설관절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 운동요법을 처방했을 때 환자가 얼마나 따라오나를 보는 이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술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앱으로는 측정 범위 및 측정 베리어블의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시스템으로 끝나버리고 병원 시스템의 시스템 통합이 부족했으며 병원 환자 그리고 의사 정보로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했고, 이런 로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만 했지 어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딥러닝을 통한 환자 자신의 피드백 그리고 예후 제시가 부족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의해서 다루면서 특히 근골격계, 심장, 대사성 질환의 생리기능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딥러닝에 의한 예후 분석, 그리고 환자의 피드백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이 자체가 전산 시스템의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아이폰과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교를 하자면은 특히 애플사에서 고유 디자인 자체는 고유하지만 실제 녹아 들어있는 테크놀로지는 전부 다 정부기관 연구에 의한 오픈소스 내지는 꼭 필요한 기술은 이 패턴트를 삼으로써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도 이 자사가 보유한 여러 고유 기술 더하기 타사의 특허도 이용하면서 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특히 질환의 관리, 예방, 치료에 도움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 제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생체 신호, 생리 기능 평가 모델을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기타 퇴행성 노인 질환 그리고 낙상에 대한 이 건강관리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 채취된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딥러닝 분석에 의해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환자와 의사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 환자가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아바타 기술도 접목을 시킴으로 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됐을 때 최종 서비스 분야를 대보면은 먼저 이런 생체 신호와 활동 분석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하며 퇴행성, 대사성 질환, 노인 질환의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고, 가장 골절 사망률과 관련해 있는 낙상의 위험도도 관리가 가능하며, 이 자체를 응급치료와 연계시키고 또 병원의 전산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환자, 의사, 병원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생체신호 활동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생리 기능 평가를 위해서 디바이스 내에 이미 포함된 포토 센싱, 엑셀러로미터, 자이로미터, 또는 지오매그네틱 센서 등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워킹, 러닝, 점핑, 또 자전거 타기, 수영, 수면 뿐만 아니라 우리 낙상의 위험도를 대변한다고 하는 타임업 앤 고 테스트, 6m 워킹 테스트, 체어 스탠드 테스트 등 실제 우리 이 신체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모든 생체 신호를 캐치를 해서 실제 이 낙상의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환자가 실제 넘어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지까지를 비교를 하며, 이것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된다면은 현재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삶의 질 평가 방식인 ODI, SF36, EQ5D 같은 것을 실제 우리 맞춤형 생체 기능 디바이스에서 측정된 신호와 비교하고, 이제 좀 더 진화한다면은 각 질환별 고유의 또 개인 환자 개개인의 생리 기능을 측정해서 치료 전후도 비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 목표의 기능적인 세분화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생체 신호 분석 모델을 개발합니다. 정확한 질환군을 정의를 한 다음에 실제 각 질환별로 어떤 생리 기능 활성도를 확립할지 측정을 한 다음에 실제 개발된 디바이스를 착용을 시켜서 그 생체 데이터를 축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측된 이 모든 로 데이터는 딥러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지 가능하고 자기 진화 가능하고 환자한테 예우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진행할 것이며, 이 생체 신호 측정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현재까지 개발된 센싱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 진행 도중에도 새롭게 더 개발될 센싱 기술을 다 포함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의학적인 모든 생체 활성도를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면은 이 건강평가 정보 시각화 개발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상품화 또 의료 기술로 이용이 됐을 때는 상당히 다른 문제도 필요합니다. 관리 운영적 측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환자의 트래킹 시스템까지 알려지면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제도적 측면 보완도 필요할 것이며, 진화하는 기술을 그때그때 적절히 이용해서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핵심 경쟁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입니다. 130여 년의 설립 이후로 서양의학의 선두주자로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환자군과 많은 환자군을 치료하는 경험이 있으며 전산화 시스템도 고유의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연구 주행하는 우리 정형외과의 척추팀은 광범위한 임상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환자 관리 시스템을 잘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 개발팀입니다. 마젤원 주식회사에서는 이 특정 디바이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각화 개발을 담당할 것이며,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유능한 개발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이제까지 많은 건강평가 정보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였고, 특히 스마트 칩, 태그, 센스 관련 여러 기술과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딥러닝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는 아임클라우드사가 특히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 옥션 출신 다수의 개발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를 현대자동차, 근로복지공단, 철도공사 등 다수의 민간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어서 여러 기관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참여기관입니다.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용 신뢰입니다.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이란 병을 예를 들면, 이런 환자군이 있을 때 처음에는 진찰 진단을 합니다. 사진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 병력 조사도 하고 이미징 스터디를 한 다음에 확진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이 디바이스를 기술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채워서 2, 3일 아니면 일주일 해서 환자의 활동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질환의 특이한 환자의 장애가 있는 일상생활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인터벤션을 합니다. 치료와 운동 처방을 하고 다시 한 2, 3주 뒤에 동안 기술 적용을 해서 실제 환자가 의사지시대로 아니면은 투약에 의해서 통증 완화로 잘 걷는지,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지, 낙상 위험도가 줄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전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환자 자신에게도 피드백을 주고 의사 자신에게도 환자 치료 결과를 고지하는 이런 순서로 적용 신뢰를 말씀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는 주로 생리활성도 분석 모델을 검증을 하고 의료 서비스를 연구를 합니다. 즉, 디바이스에서 측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의 기능 활성도를 정의를 할 것이며, 또 어떤 질환에 적응할지 질환의 범위를 확립하고 기능 평가 방법을 확립하겠습니다. 2년차에서는 이미 개발된 디바이스를 사용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이런
생리 기능 결과와 수집된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할 것이며 3년차 마지막에는 고도화 단계로서 실제 질환군에 있어서 수술 전후 질환군과 건강군 간의 모든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건강관리 시스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참조하시도록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 개발할 주식회사 마젤1입니다. 여기는 측정 디바이스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건강평가 정보 시각화 시스템 개발을 수행할 것입니다. 1년차에는 하드웨어 개발을 주안점으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계속 소개되고 발전될 센싱 기술을 다 접목을 하겠습니다. 2년차에는 실제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채워서 실제 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세 번째는 이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고도화 단계 버그 및 에러를 수정하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할 것이며, 1, 2, 3, 4자 다 전체 이런 개발 과정을 마케팅, 홍보, 그리고 가격 정책, 그리고 국가와 이런 보험단체 대관 업무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 슬라이드는 자세히 이 과정을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분석 플랫폼 개발입니다. 주로 주식회사 아임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할 것이며, 첫 번째 1년차에는 생체정보, 생리활성도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 연구를 할 것이고 전체 학습 모델을 설계를 할 겁니다. 2년차에서는 실제 환자한테 측정된 로 데이터로 분산 병렬 처리 기반 딥러닝 학습, 인식 처리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것이며, 3차 년도에서는 가중치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생체 정보 활용, 건강 정보 검색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기술한 아임클라우드의 사업 내용입니다. 이 전체를 다 모아서 말씀드리면은 주로 1년차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디바이스 개발,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환자군을 설정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디지즈군이 가장 효과를 볼지를 개발할 예정이고, 2년차에서는 개발된 디바이스로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딥러닝 방법에 의한 예우 환자의 피드백을 할 것이며, 3년차에는 고도화와 정밀화를 통해서 실제 사업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로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비용이 많이 있고, 이제 마젤원은 디바이스 개발 관련 인건비가 많이 있고, 아임클라우드는 역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딥러닝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의료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별 일상 생리 활성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특정 질환 예방 치료용 모듈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운동량 등 적절한 생리 기능 모델을 제시해서 환자에게 자극, 또 의사에게 자극을 줘서 효과적인 체중 관리 등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구체적 사업화 방안들은 특정 질환에 적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고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전문 운동 선수 육성에도 도움 드려 생각합니다. 고난도 운동에 필요한 운동량이나 특정 근육 강화를 제시한다거나 자세 교정을 한다거나 혹은 에너지 효율에 기반한 운동법을 제시해서 전문 올림픽 선수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멀티 센서,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신체 곳곳에 여러 곳에 장치를 한다면은 이런 고난도 기술, 체력이 필요한 경찰, 군인, 이런 소방관, 또 인명구조원 훈련용으로도 신입대원이 이 고난도의 술기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데도 충분히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 사업화 반응입니다. 근골격 질환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주문이 들어온다면 맞춤형 모듈을 개발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수술 후 재활 프로토콜 같은 걸 만들어서 권장 운동, 운동량 혹은 또 유지해야 될 체위나 금지된 운동이나 체위 등을 입력을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입력을 한 다음에 실시간 자료 분석해서 환자에게 피드백을 준다면은 이 합병증 없는 재활이 가능한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랑 척추 수술이 연간 17만 건, 인공고관절 10,000 건, 인공술관절이 한 6만 건 지속됩니다. 이런 거의 24만 건의 수술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대여를 하고 모듈 데이터를 이제 해석 전송하고 필요하다면 전산 처방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이 병원 측에서도 손해될 건 없습니다. 원격 진료 수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 측에서는 한 디바이스랑 데이터 처리 비용을 3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도 수술 환자 30%, 한 7만 건을 적용한다면 연간 한 21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조절을 위한 이건 쉬운 테크닉상으로는 더 쉬울 듯합니다. 운동량을 제시할 수 있고 복약 순농도를 또 유지할 수 있고 당뇨발 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압력 센싱 신발창까지 개발해서 배포를 한다면은 연간 2015년에 대개 고혈압 당뇨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700만 명의 추계 환자 수를 계산한다면은 똑같은 수익 구조 모델로 의하면은 병원 측에서는 역시 원격 진료 수가가 발생할 것이고, 산업 측에서는 상위 30%만 적용해도 한 210만 명, 연간 한 600억 원이 이 매출이 생각될 수 있고, 또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게 만일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발견이 된다면, 전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매년 한 1,400억 원의 이 매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즉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병원에서는 원격 진료로 수가가 발생해서 역시 위인이고, 환자는 질환이 잘 관리되고 합병증이 감소가 될 거고, 국가적으로는 전체 진료 비용을 감소로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시스템 수출까지 가능하고, 역시 산업계에서는 이익 창출과 시스템 수출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화 후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계학자와 의료경제학자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고, 지속적인 환자 생활의 질의 증가, 합병증이 감소된다, 의료 이용률이 감소된다, 또 의료비가 감소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확충한 다음에 이런 제로 자료들을 의료기관과 국가에 제시를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질환 건강관리 모델을 증명이 된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